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오늘은 연금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금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AI 인공지능이 알아서 투자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안정적인 투자를 해주는 아동 변액연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어지는 코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치매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어젠 좀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앱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보험사의 치매보험 비교해 주신다고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 치매보험 잠시 후에 코너에서도 확인해 보시고요. 자, 방송 보시다가 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는 02-315-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문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그럼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도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합니다. 자, 아동 변액 연금 상품. 오늘은 신경희 전문가님과 지금 확인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내 꿈을 펼쳐라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변액 연금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드리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내 연금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노후 대책도 안 되었는데 뭐 내 자녀까지 벌써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잠깐만 여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노후에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노후 대책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하고 재산을 물려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꿈은 지켜졌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는 자녀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됐다면 물론 뭐 자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인생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마음을 담은 연금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각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어린이들이 내 노후를 준비하기는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사진이 한 장 보이시죠? 좀 우스운 사진인데요. 여기 경로석이 바뀌었죠. 그만큼 앞으로 40년 뒤에는 노인 인구가 젊은 인구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각자 2명에서 5명, 6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 연금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달라진 인생 설계입니다. 그걸 반영하는 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자, 20살에 태어나서 70세 정도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은 30년 벌어서 10년만 먹고 살면 되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노후 대책을 따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살에 시작해서 100살을 넘게 사는 시대죠. 활동 기간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처럼 1활동 기간이 있고요. 50대 중반이나 이쯤 되면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은퇴 시점에 보수를 해서 내가 돈을 조금 더 잘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2활동 기간 70대 중반까지는 보수교육받고 경제활동을 해야만 이 뒤에 나머지 인생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간에 제2 활동 기간이 없다면 도대체 몇십 년짜리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자, 다음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고령자 55세부터 79세까지 취업을 하고 싶냐라는 의사를 물어봤더니 점점 취업의 의사가 높아지면서 2019년도에는 무려 65%가량의 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업을 하고 싶은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를 보탬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앞에 자료하고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최소한 생계비가 얼마가 있어야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나 봤더니 1인 가구 혼자 하는 99만 원, 약 100만 원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부부가 같이 산다 그러면 160만 원을 준비를 해야 정말 최소 생활비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국민연금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고령자가 39.9%고요. 그리고 총 다 합쳐서 따져봤을 때 1인 최소 생활비 100만 원보다 못한 부분들이 75.4%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의 이야기고요. 근데 국민연금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무려 40%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연금 어떻습니까? 내가 생활비를 매월 월급처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있는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모아서 그때서 쪼개서 쓰는 게 바로 연금인데요. 자, 연금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7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을 계산하는 법칙인데 그중에 1억이 2억이 되는 시점을 봤더니 연 9.28%였으면 7.7년이면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발표됐죠. 저희 기준금리가 약간 인상이 됐는데 현재 0.75%입니다. 그랬을 때는 무려 96년이 되어야 2배가 됩니다. 자, 2% 만약에 금리로 인상됐다 하면 48년이 돼야 내 돈이 2배가 되는 시점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금리가 어땠을까요? 1971년도에는 20.4%였죠. 이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무 투자도 안 하고 은행에 돈만 넣어도 노후 대책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금리였죠. 근데 금리는 계속 떨어지면서 현재 0.7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2019년 금리 1.68%로 1억을 맡겼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배 되는 시점이 43년 후에 2억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2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자를 43년 뒤에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병이 하나 있죠.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는 오르죠. 물가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 1.5%를 계산했을 때 현재 20년 뒤에 이 금액의 값어치는 1억 1,502만 원이기 때문에 43년 동안 은행에 돈을 묶어놨을 경우에는 1,502만 원의 이자밖에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금리가 그만큼 중요하고 물가 상승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9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죠. 그런데 이 오르락내리락이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요. 2020년 2월에는 코스피 지수가 2260이었는데요. 딱 한 달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졌지만 지금 오늘 주가는 얼마였을까요? 오늘은 3,200포인트가량 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식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향해서 길게 우리 연금, 보험사 연금들, 펀드들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전하기 때문에 연금은 또 장기 투자죠.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펀드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설정일이 시작됐으니까 지금 15년 정도 지난 수익률인데요.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3.91%고요. 가장 높은 게 인덱스 혼합형 5.56%, 주식 혼합형 6.18%, 안전 혼합형 4.57%로 평균 5% 이상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은 오랫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만 하죠. 내가 언제 사망할지는 누구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신토록 받아야 하고 세금의 부담으로부터 덜어놔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찾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연금은 보험사의 생명보험사, 종신연금 비과세 지급되는 연금들을 찾게 돼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의 연금은 크게 정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연금이 있는데 그중에 크게 맥락을 정한다면 일반 연금과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연금은요. 공시이율로 해서 금리의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2.15%이지만 연금 개시할 때 최저 보증 이율은 0.5%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특징으로는 안전자산이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겠죠. 사실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불안한 자산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액입니다. 변액은 투자 수익률이 왔다 갔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과세 상품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금은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최저 금리로 해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연금은 연금 개시 후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래 저축하면 좋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오래 저축하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돈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저축을 하시는 게 기본인데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요즘에는 금리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효과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플러스 되시면 정말 좋은 연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조금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빨리 저축하셔야 된다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60세 시점에 목표 금액을 1억을 준비하신다라고 한다면 20살에 준비하신다면 매월 67,1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큰 부담스러운 돈이 아니죠. 10년 지나서 30세면 122,200원, 만약에 40세다 그러면 매월 245,000원. 근데 50세가 됐어요.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매월 645,000원씩이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입하실수록 장기로 갈수록 부담스럽지 않은 돈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의 연금은요. 가장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연금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부분들을 설명해 준 부분들을 다 충족하면서요. 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GLWB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거나 어디가 아프시면 보험 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연금은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더 많이 드립니다. 업계 최초로 더 많이 드리는 GLWB 기능이 있는 연금입니다. 자,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스텝업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 돈을 모아놓고 그걸 쪼개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65세 시점에 1억 가까운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금 개시되면서 65세 시점에 569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내년에 1년 뒤에 봤더니 돈이
불었습니다. 1억 1천만 원으로 약 10%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연금액도 같이 올라가서 625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해 또 봤더니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금액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682만 원을 수령을 할 수 있는데요. 주식이 그렇지 계속 올라가지만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라든지 그런 사태로 해서 주식이 확 떨어져서 뭐 남아있는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떨어진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전년도 682만 원을 받던 금액을 똑같이 보증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떨어졌다 그래도 682만 원을 계속해서 보증해서 드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스텝업 기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텝업 기능으로 인해서 연금 받는 금액이 다 달라진다고 제가 아까 고혈압, 당뇨에 따라 틀려진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표준 체형, 건강하셔서 고혈압이 생기거나 당뇨가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 받는 금액들이 이렇게 틀려지는데 요즘 일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70세부터 나는 연금을 받을래라고 하신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쌓이는 금액의 5.19%의 금리로 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5.68%를 확정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은 또 10년만 받으실 수도 있고 20년만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종신토록 받는 이쪽 기능이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고혈압, 당뇨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심각할 정도가 돼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 당뇨가 있어서 가입을 했다 하고 가입을 했는데 연금 받기 1년 전에 그 병원에 간 기록 1년 동안 기록지를 보시면 이렇게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 정도 되거나 그냥 약만 복용을 적당해서 고혈압 약만 복용을 하셔도 그것만 1년 동안 꾸준히 복용하셨다라고 하면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한 65세 인구 같은 경우 한 60% 이상이 고혈압 환자잖아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좋은데 그래 다 좋아. 정말 많이 줘. 근데 내가 변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걱정이 되시고 난 그게 너무 어렵고 불편하다라는 분들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연금은요. 인공지능, 오토 리밸리싱 기능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인공지능 AI가 알아서 여러분의 투자 성향을 판단해서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지 언제 환매해야 될지를 다 알아서 척척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다 카톡이나 이런 데로 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까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중요하죠. 보험 가입했는데 몇 살에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살 어린이하고 10살 어린이를 비교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10만 원씩 20만 원 냈으면 원금은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을 납입하고 묶어둬서 70세에 연금 개시를 했을 때 1세 어린이가 가입했다면 70세의 연금 재원이 1억 6,800이 넘습니다. 742%를 쌓여있는 금액을 갖고 연금을 매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 받으면 970만 원을 매년 확인 받으실 수 있고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생겼다 하면 1,1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 10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526%의 수익을 달성해서 이걸 쪼개서 받게 되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에는 799만 원, 당뇨는 8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살에 가입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10년 차이에 받는 연금 액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 일찍 가입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건 확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연금은요.
암이든 고혈압, 당뇨든 어떤 질병이 있어도 바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고요. 그리고 연금 수령 시 고혈압, 당뇨는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펀드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익을 낼지 어떤 주식을 써야 할지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AI가 알아서 관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내가 형편이 퇴직을 하거나 그리고 폐업을 한다거나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려서 3개월 이상 입원을 하신다면 보험료 납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납입 중지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벤트 생길 때마다 쌓여있는 금액에서 중도인츠 또 돈이 많이 생겼다 추가 납입까지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 실적이 하락해도 전년도 연금은 확정 지급해 드린다는 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변액연금 빨리 준비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나보다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요즘 보면 어떤가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좀 안쓰럽기도 하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취업만 해다가 뭔가 부모로서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변액연금보험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주식에 AI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 가입할수록 더욱더 연금액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간 연금은 그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한 문자도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2838님께서 방송을 유심히 보고 우리 아이들의 연금보험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아동 변액연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몇 살까지 가입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신경희 전문가님, 우리 아이들요 혹시 몇 살까지 가입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아동이 가입할 수 있는 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태어나서 그 호족에 아이 이름이 등재가 돼 있죠. 그러면 주민번호가 생기면 바로 가입이 되시고요. 가입 나이는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어른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입은요. 원하시면 75세까지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처럼 어릴 때, 젊을 때 가입해야지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신경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 트마플랜 ABC 코너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요. 후회 없는 선택, 치매 보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당장은 뭐가 필요한지 몰라도 네. 언제 준비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참 잘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좀 현명한 선택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후회 없는 선택이 네. 치매 보험이다라고 해서 네. 저희가 왜 치매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볼까요? 네. 최근 이제 장수 시대가 되니까 네. 누구나 고민도 많고 준비할 게 참 많아요. 맞아요. 돈 쓸 일도 많고 또 보험으로만 봐도 준비할 게 참 많은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게 오래 사는 시대에 나한테 발병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죠. 그러다 그쵸? 보니까 우리가 암보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 뇌나 심장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매보험인데요. 네. 치매보험도 모든 보험사들이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걸 고르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네. 저희가 뭘 잘 좀 선별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치매 보험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전에 네. 저희가 조금 궁금한 게 장기 요양 보험이라는 것도 들어봐서 네.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치매보험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그냥 치매, 이렇게 단일 용어로 많이 알고 있어서 실제로 최근에는 오래 살면서 치매 발병률이 높고 또 경증에서 중증도로 상당히 빨리 진전을 보이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저희가 치매 보험금 지급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혼란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치매 보험도 있고 또 장기간병 보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걸 준비할까? 둘 다 하는 게 좋을까? 따로따로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같이 되는 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물론 치매 보험 따로 있고 장기 보험 따로 있고 또 같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하려니 보험료가 비싸니까 맞아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비중이 높은 걸 하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보장제도를 좀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치매보험하고 우리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LTC라 그래서 롱텀 케어죠. 장기간 말 그대로 장기 간병이죠. 예, 오랫동안 케어해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치매는 일단 약관상에 CDR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1, 2, 3점일 때 네. 경증, 중증도, 중증 딱 세 가지 진단받으면 주는 거죠. 그러면 LTC라고 하는 장기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이 보험은 어떤 거냐면요. 예, 노인 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서 즉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매기게 되죠. 보험사랑은 상관없이 네, 국가에서 정해주는 그 등급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 진단비로 구성된 장기간병 등급에 따라서 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인지 정도에 따라서 또 하나 추가되는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는 일반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치매라는 질병이 또 무서운 게 네. 누군가가 이제 옆에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가족들이 한 명만 치매에 걸려도 정말 모두가 이제 좀 고생을 오랫동안 하게 된다고 네. 하던데 맞아요. 간병을 보통 많이 필요로 하시죠? 그렇죠.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네. 실제로 많이 보고 있는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요양보험제도하고 민영보험을 잠깐 소개를 해보려면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 매달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네. 국민건강보험료하고 거기에 네, 장기간병보험을 따로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 6%에서 10% 내외로 무조건 예, 같이 세트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때 장기간병 상태가 됐었을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 거기에 맞게 보장을 해주는 건데요. 일단 장기요양제도를 보게 되면요. 65세 이상은 누구나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을 겪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여기에서 가입됐던 보험료를 가지고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좀 건강한 나이이긴 하지만 이럴 경우에 뭐 뇌혈관이랄지 치매랄지 이렇게 올 수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국가에서 이 보험으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일종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갖고 있다면 일반적인 이런 장기간병 상태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롱텀 케어라는 LTC 보험, 장기간병 등급에 따라 받는 보험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기초로 했을 때 저는 치매보험이 참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치매보험을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보면 조금 전에 네. 설명했죠. 장기요양보험이 들어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실손의료비를 다시 돌려받죠. 네, 그렇죠. 일정 부분 돌려받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국민건강보험란에 들어있는데 이걸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병 상태가 됐었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면 시설급여, 또 집으로 부르면 재가급여, 또 일정 부분이 안 됐을 때 현물급여라 그래서 직접 가서 목욕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케어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급수에 따라 신청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으면 가입이 됩니다.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에서 치매보험과 LTC, 장기간병보험을 따로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매도 들고 장기간병도 들고 그런 보험료가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래서 이 건강보험에서 LTC에 대한 부분, 즉 장기간병 상태, 신체 등급의 이상이 와서 받는 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간병을 좀 보장을 잘 해주니까 치매보험도 일정 부분 해주긴 하지만 5등급까지는 해주긴 하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 치매보험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은요. 치매보험을 좀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국가에서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 걸 네, 보면은 그렇죠. 확실히 옛날에 비해서 치매 환자가 네.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해도 늘어나고 있는 맞아요. 거 네. 같거든요. 상당히 많죠. 오래 살면 걸리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뇌혈관이란 것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노화, 퇴행으로 해서 기억력이 감퇴해서 누구나 오기 때문에요. 속상합니다. 예, 절대 예외가 없죠. 그래서 치매하면 또 보통 인지장애 등급에 따라서 진단비를 받게 되고 CDR 척도 1, 2, 3점으로 점수를 매겨서 경증, 중증도, 중증 이렇게 보통 나눠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 이런 부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LTC, 즉 장기간병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요. 보통 행동장애, 신체장애죠. 신체장애 등급을 1, 2급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LTC에 관한 부분은요. 치매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는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중에서 확률을 보면요. 단일 질환으로 사실 치매는 상당히 높고 또 오래 가게 되고 간병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치매보험을 많이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이유는 치매 발병 후에도 상당히 오래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치매가 뭐 기억력이 사라지거나 그런 건데 사실 네. 몸이 어디가 막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얼마나 건강하신 상태로 이제 오래 사시겠어요? 맞아요. 네. 가족들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체는 건강해요. 그러니까요. 막 걸어다니고 네.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사람들 가족이 힘든 것뿐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시설로 들어가시게 되거나 네. 이제 아예 인지 장애를 이제 완전히 심하게 앓거나 더 이상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었을 때는 이제 시설로 가게 되면요. 거기 때부터 이제 돈이 들게 되죠. 거기서부터 많은 돈이 들게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치매보험을 건강할 때 준비하게 되는데 연령별 치매 환자를 보니까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고요. 아, 네. 알츠하이머가 평균 진단 받고 나서 12.6년 이상을 산다고 하죠. 12년 이상을 그렇죠. 평균적으로 사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치매 간병비를 15년, 20년까지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연간 관리비용 2천만 원 정도 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많은 돈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지급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지금 건강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어느 연령대 가장 많이 걸린가 한번 통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65세 이상에서 79세까지 보면은요, 38%에서 약 40% 가까이 65세에서 79세까지가 발병률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나이가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79세 정도 이내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건강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타날 수도 있더라고요.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깜빡깜빡하면서 급속도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하니까 80세부터 85세 이상까지도 보니까 6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발병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65세 때 발병했다고 해서 완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65세, 70, 75, 80, 85세 갈 때까지 계속 누적돼서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고 생존하면서 치료비가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0대 이후에 혹시라도 걸릴 치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가족 중 한 명이 치매에 걸리게 네. 되면은 이제 네. 10년 이상 살아간다는 걸 그렇죠. 감안을 했을 때 그렇죠. 네. 과연 이제 얼마만큼의 돈이 들까 이것도 그게 참 굉장히 현실적으로 중요하죠.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통계가 나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치매 같은 경우는요, 최경도라 그래서 아직 치매 전 단계도 네. 상당히 많아요. 17%가량 되고요. 이제 그 단계에서 벗어나면 이제 경도 치매, 치매라고 인지를 하게 돼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경도 치매가 40%가 넘고 조금 더 진화되면은 중등도 치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67.2% 정도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되 우리가 치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가 경증과 중등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경도 치매 이렇게 경증 치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67%가 되고요. 이제 또 시간이 가면 중증으로 진화가 되겠죠. 그러면 16% 정도가 중증 치매라고 하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많은 확률을 갖고 우리가 치매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증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에서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단계별 환자의 그 비용을 보시면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연간 제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치매 환자 수가 최경도, 즉 치매 전 단계이신 분들이 약 12만 명이 넘고요. 경도, 아주 가벼운 치매가 29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네. 중증도가 18만 명, 중증이 10만 명이 넘고 있는데 비용 또한 경도부터 중등도, 중증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연간이 경도가 1,774만 원, 그리고 뭐 중등도가 2,600만 원. 어쨌든 연간 비용이 치매에 딱 걸렸다면 2천만 원 이상 넘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런 비용을 우리가 준비할 때 치매만을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보장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월 100만 원씩 만약에 15년 생존한다. 네. 그래서 그걸 보장한다. 라고 하면 1억 8천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렵죠. 언제 그렇게 따로 네. 준비를 해 놓겠어요. 연간 2천만 원씩 잡고 네. 15년 생존한다라고 하면 3억이 필요하죠. 아유. 그러니까 이런 네. 돈을 내가 별도로 저축하는 것도 어렵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죠. 결국 이게 정말 보험의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매는 모두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필수 보험이 된 것 네. 같은데 보험사별로 좀 비교를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를 네. 간단하게 하면 딱 간단해요. 일단 진단비와 간병자금, 그리고 납입면제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15년 주는지, 5년 주는지, 10년 주는지 요것만 딱 구분하시면 되는데 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요. 뭐 진단비는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자금을 평생 주는 데가 있고 15년 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5년만 지급하기 때문에 사실 그 간병비나 또 진단장을 봤었을 경우에는 생명보험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장수시대에 이런 네.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정리해보면 치매보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단비 받고 그리고 보험료에 따라서 내가 만기 좀 찾을 것인지 네. 아니면 저렴하게 그냥 없애면서 받을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납입면제가 CDR 2점에 있는지 3점에 있는지 이거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생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기간을 정해놓고 받느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나 유병자나 다 가능하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단 치매 이미 진단을 받으셨거나 뇌혈관 질환을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입이 어렵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이제 A, B, C 세 군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비교할 조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 네. 게 유리한 조건별로 네. 세 가지 회사 비교해 본다면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A사 같은 경우나 B사나 C사는 제가 세 군데 회사를 좀 비교해 드릴 네. 건데요.
보통 가입 나이는 30세부터 보통 뭐 네. 70세 또는 75세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종합보험 속에다 치매를 넣으면 15세부터 가입 가능한 아주 저렴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치매 전용보험으로는 3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선택은 90세, 95세, 100세 선택하실 수 있지만 중증 치매 진단 시에 간병자금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경증이나 중증도는 진단비로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회사마다 뭐 지급 금액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입하실 수도 있고 조금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좀 낮출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선택할 수 있으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최고 기준 금액이 뭐 3천만 원 정도 할 거냐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 이거를 선택하시되 생활 간병자금을 100만 원씩 받을 것이냐 체중에서 뭐 최고 200만 원까지 받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종신토록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받을 것이냐 아니면 15년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뭐 5년만 받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A, B, C가 대부분 비슷하긴 해요. 최고 한도 금액은 다르지만 이 중에서 제가 이제 같은 조건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보면은요.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이거 한 장으로 제가 이제 비교해 드릴 네. 건데요. A, B, C사가 아랫부분에 보면 보장 금액이 나와 있는데 경증일 때 500, 중증도일 때 500, 그리고 중증일 때 1000 해서 합산 2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시는 걸 기준으로 하신다 그러면요. 생활자금을 100만 원씩 평생 받는다. 요 기준을 했었을 때 A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40대, 50대를 기준으로 보험료 비교해 드리면요. 남자 여자인데 3, 4만 원대, 여성은 4, 5만 원대. 여성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래 살죠. 치매가 걸려도 오래 살고 건강해도 오래 살고 남성보다는 항상 평균 수명이 7년에서 10년 오래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여성들은 보험료가 조금 더 남성보다 한 10,000원 정도 비싸죠. B사 같은 경우도 동일한 조건인데 남성, 여성이 5만 원대에서 7만 원대. 그럼 A사랑 뭐가 달라서 보험료가 다를까 생각해 보시면 B사 같은 경우는 하나 특징이 있는 게요. 경증과 중증도를 같이 합산해서 드립니다. 네. 왜냐면은 경증일 때 놓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중증도에 갔었을 때 전에 못 받았던 까지 같이 합산해 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만 어쨌든 같은 조건으로 봤을 때 보험료가 A사보다는 약간 비싼 걸 알 수 있고요. C사 같은 경우는요. 경증 300에 중증도 차액 지급하기 때문에요. 경증, 중증도, 중증 3단계 거치는 동안에 합산 금액은 2천만 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죠. 7, 8만 원씩. 여성은 또 오히려 6, 7만 원 좀 저렴한데 여기 C사 같은 경우는요. 종신토록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간병생활자금을 15년만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조금 보험료가 비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신경을 써야 돼서 보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동일한 조건 같지만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는 비싼 걸 들 수도 있다는 거죠. 비싼 게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닐 테고.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비싼데 보험료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건이 더 안 좋아도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를 통해서 비교를 해본 다음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다. 비교를 제대로 좀 해보고 있는 것 같은 게 ABC사 그럼 장단점을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단점 비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A사는 사실 보험료가 좀 저렴하고요. 대신 이렇게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납입하는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지나면 바로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B사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도 진단비를 좀 많이 넣을 수 있고요. 말기도 있고요. 뭐 입원비 특약도 넣을 수 있고요. 조금 다양한 특약을 원한다라고 하면 B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C사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저해지 환급형이라서 약간 보험료가 비싸기도 하지만 중간에 아무 때나 해지를 한다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은 발생을 하고요. 대신 단점으로 봤을 때는요. 종신 지급하는 게 아니고 간병생활자금을요. 15년만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시대에 치매 진단 받고 15년, 20년, 30년을 살게 됐었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서 A, B, C 중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담보대로 골라가시면 후회 없이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치매보험 문의가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제대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3개로 간추려 주셨는데도 저희가 어려워요. 전문가님께서 하나 좀 제안을 주시자면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어요? 네,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치매로만 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동일한 조건이면 가성비가 줘야 되죠. 보험료가 저렴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간병자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개를 비교한 다음에 가장 가성비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중년, 이 40, 50대 기준으로 여러분들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A사 원픽슈였습니다. 오래 살면 걸리는 게 치매라고 해서 치매 환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여성분들, 특히나 오래 사시니까 치매보험 준비 필수라고 합니다. 월 3, 4만 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 채워봤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66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기로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엔 0354님의 메시지인데요. 자, 연금 받는 거, 방송을 좀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조금은 좀 무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전문가님, 이게 충분히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연금을 이제 받고 있는데 사망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가장 이제 잊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그래요? 사실은 내가 받다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인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수령하시는 게 종신연금 이렇게인데요. 연금을 가실 때 10년 확정, 20년 확정, 뭐 100살 확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종신토록 받는데 10년 확정은 10년을 확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년 받다 사망을 하셨다 그러면 9년치를 남아있는 이제 유가족이죠. 법정 상속인을 정했다라면 상속인한테 나머지 9년치가 나가게 돼 있고요. 만약에 100세 보증이다라고 하면 1년 받았으니까 뭐 70세에 받으셨다 그러면 29년 거를 가족에게 이렇게 상속으로 넘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내가 못 받은 연금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요. 남겨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또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 편하게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8354님께서는 45세 여성분이시라고 좀 소개를 주셨는데요. 연금 좀 또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연금이 없는데 준비하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자, 이번엔 박주영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자, 40대 중반의 여성이 처음으로 연금 준비하기에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당연히 여력에 맞춰서 하는 것은 그쵸. 가능하고요. 우선 최저 보험료가 10만 원부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납입 기간도 5년, 7년, 10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요. 물론 뭐 3년도 하신 분들 있기는 한데 좀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연금은 장기 상품이라서 시간에 대한 복리 효과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내 여력에 맞춰서 하는 게 좋고요. 또 처음에 적게 시작했을지라도 중간에 여력이 있으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금액을 좀 키워나가시면 조기 연금도 수령하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력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10만 원부터 충분히 여력에 맞게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일찍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왔네요. 6272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분은 운전을 하시나 봐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신경 전문가님,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이제 차에 관련된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이제 비용이에요.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라서 자동차 보험에 없는 게 이제 사고가 뭐 크게 났다, 인사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서 16주 이상이 간다 그러면 벌금을 이제 형사처벌을 받아서 벌금도 발생할 수 있고 민사적인 합의금을 준비하셔야 돼요. 네. 근데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합의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고속도로에서 버스하고 뭐 사고가 나서 추락사가 일어나서 방송에서 나오듯이 뭐 10명이 사망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민사적으로 그 10명한테 합의금을 다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금액이 사망을 했다가 뭐 1억 갖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 큰 금액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셔야 큰 손실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운전자 보험 준비하셔야 해요. 네, 그렇네요. 자동차 보험 필수하지만 운전자 보험, 정말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역시 운전하시는 분들 필수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이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